맛집은 미슐랭 가이드, 주식은 주슐랭 가이드. 네, 안녕하세요. 김상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곡역지점 강남구 PB입니다. 애널리스트와 함께 업종을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 주슐랭 가이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네. 어려서 게임 해보셨나요? 많이 했죠. 뭐 어떤 거?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네. 저는 프로토스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바로 오늘 네. 저희가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게임 분야입니다. 오늘 이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애널리스트 분 모셨습니다. 이문종 연구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 이문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이 WHO에서 게임 중독을 이제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당 관련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병 코드 분류가 확정되면서 제가 뭐 기관 PT를 가면은 뭐 역병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듣기는 했는데 사실 당장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WHO에서 질병 코드가 분류가 돼서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는 거는 2022년이고요. 국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질병 코드 분류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정이 2025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026년부터 시행이 되게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뭐 매출액의 뭐 1% 정도를 뭐 세금으로 낼 수도 있게 되는 개연성도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주가 센티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먼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WHO뿐만 아니고 이제 구글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게임 플랫폼으로 일컬어지는 스타디아라는 걸 이제 서비스 출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관련해서도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디아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혁신적인 플랫폼인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영상 송출할 수 있는 기기,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기본적으로 있고 현재 나와 있는 뭐 콘솔 플랫폼인 뭐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나 아니면 엑스박스 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스펙의 게임을 제공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PC 게임 회사들은 PC 유저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고 콘솔 게임 회사들은 콘솔 유저들을 대상으로 만들고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되게 되면 서로 플랫폼 간 크로스 플레이가 좀 가능한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분명히 큐가 증가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OTT에도 분명히 게임 카테고리가 추가되지 않을까, 혹은 스타디아 같은 플랫폼들이 TV라는 영상 매체를 조금 점유하는 그림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존의 빅게임 유저였던 사람들 또 게임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게임사 입장에서는 큐가 굉장히 커지는 그림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단은 국내 쪽에 출시가 되는 거는 나중일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11월 정도에 유럽이랑 이런 쪽에서 많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국내 쪽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쪽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장 수혜가 될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온라인 게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 판매원이 게임 한 장당 얼마를 받는 비즈니스 구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팔고 그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뭐 9.99달러 이렇게 해서 구독 비즈니스로 갔을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판매하는 지금 충분히 아이템 매출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이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바일 게임이 클라우드에 연동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PC나 콘솔 대비로 해서 상대적으로 조작감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뭐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모바일 업체들보다는 PC나 콘솔을 만들 수 있는 업체, 뭐 특정적으로 말하자면 NC소프트나 펄어비스 정도 수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앞에서 이벤트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곤 하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이제 BTS 월드가 제가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또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방탄소년단 게임 BTS 월드 이후에 나오는 국내 관련된 대작으로는 NHN의 닥터 마리오 월드가 7월 10일 글로벌 출시 예정입니다. 연말에 출시 예정인 NC소프트의 리니지 2M 그 두 종류 정도의 게임이 올해 나올 대작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 말고도 혹시 또 영향을 받는 이슈 같은 게 있나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신작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출시일이 확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시일이 확정되면 가장 좋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 예약이라든지 사전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출시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징조기 때문에 게임주 주가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PT를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게임주가 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건데 사실 주가라는 게 실적과 기대감의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PS와 PER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게임이 출시가 되기 전에는 이 실적 부분과 기대감이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그 뒤에 기대작이 없다면 이 출시된 신작이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함수인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고 웬만하면은 게임 출시 시점에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게임 쪽 하면 뭐 IP, 뭐 판권, 판호 개방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낯선데 해당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IP는 말 그대로 지적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디즈니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있던 뭐 PC 게임을 모바일화하는 경우, 뭐 각종의 경우가 다 지적 재산권, 즉 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호는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게임사가 받아야 되는 출판물 유통 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사가 받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게임사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외국 게임사도 받아야 됩니다. 판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자 판호 그리고 하나는 외자 판호입니다. 내자 판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국 게임사가 게임을 개발을 했을 경우 내자 판호라고 말을 하고요. 외국 게임 개발사가 개발을 했을 경우 외자 판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이후로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의 외자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게 사실은 국내 게임사들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죠. 판권이라는 말을 사실 잘 쓰지는 않는데 특히 중국 시장에 나갔을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은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면은 꼭 로컬 중국 기업 퍼블리셔를 꼭 써야 되거든요. 계약을 했을 때 이 게임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뭐 판권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호 개방의 가능성 여부와 그리고 이에 따른 뭐 수혜를 입을 종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판호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판호가 나오지 않았던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을 그려보면은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의 판호가 나오지 않았고요. 2018년 3월부터는 중국 내부에서 게임 규제가 조금 강해지면서 그 어떤 게임사, 중국 게임사, 뭐 국내 게임사, 해외 게임사 아무 판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부터 판호가 드디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 내부 게임 개발사의 판호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3월부터 드디어 외자 판호, 외국 게임사가 개발한 판호가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향후에는 국내 게임사의 판호가 풀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판호가 풀렸을 때 가장 수혜주를 말씀드리면 콕 집어서 펄어비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 중국의 게임을 출시를 하려면 꼭 로컬 퍼블리셔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배분이 사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수수료가 또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가 중국에 나가게 된다면 사실상 국내 게임 개발사가 가져갈 수 있는 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PC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수수료를 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로열티 수수료율이 조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PC 지금 검은 사막 판호가 들어가 있는 펄어비스가 풀리게 됐을 때에는 가장 레버리지가 크다
정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PC가 흥행한 이후에는 모바일도 어차피 또 나가도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가 2번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펄어비스가 인수했던 회사인 CCP 게임즈, 사실 국내 게임사는 아니거든요. 100% 인수를 했지만 거기서는 또 중국의 네리즈라는 업체에 내자판호가 나올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자판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오늘 내일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펄어비스가 가장 수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게임 회사를 하면 저는 NC소프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얼마 전에 또 배틀그라운드가 네. 대박을 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앞으로 기대되는 뭐 신흥 강자 이런 뭐 주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조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블레스라는 MMORPG가 콘솔 버전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블레스라고 하면 2011년도에 나온 PC MMORPG 게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만든 대작이었지만은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네오위즈라는 회사가 그 게임을 계속 고쳐서 2018년도에 스팀 플랫폼에 한번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패키지로 올렸었는데 패키지 3개가 모두 매출 순위 1, 2, 3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렸었고, 너무 오래전 게임이다 보니까 버그도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했고 환불 이슈도 많이 생겨서 실제로 매출이 많이 찍히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콘솔 게임은 가장 최신 엔진인 얼리얼 4를 써서 만든 게임이고, 퍼블리셔도 반다이 남코로 굉장히 좀 검증된 퍼블리셔를 썼기 때문에 뭔가 그런 운영의 노하우에 있어서 트래픽을 감당을 못한다든지 이런 이슈는 또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이게 이제 조금 숨겨진 대작이라면 대작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이 게임 시장의 수준, 크기 이런 게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경쟁력은 뛰어난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국내의 게임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는데 세계 4위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2위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게임도 좋아하고 뭐 대회 같은 거 하면 막 1등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네, 인구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중국, 뭐 일본, 미국 이런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좀 수출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수출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임, 예전에 이제 PC에서 성공한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도 꽤 하는 편인데, 사실 국내 게임사들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을 때 조금은 당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물론 이제 좋은 게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조금 한정된 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흥행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조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이 좀 활성화되면서 국내 게임사들도 조금 더 글로벌 타겟을 하는 게임들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PC나 콘솔을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들이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검은 사막 엑스박스 버전을 북미 유럽 시장에 런칭을 하면서 성공을 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님, 그 고포류 관련해서도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년마다 이제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내용 한번 안내해 주시죠. 사실 고포류, 저희가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뭐 포커나 막고 같은 게임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 달 최대 결제 한도라든지 뭐 일일 최대 손실 금액이라든지 각종 규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2016년도 3월에 좀 규제를 풀어주면서 웹보드 게임 회사들이 조금 수혜를 봤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3월에도 또 풀어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주가는 조금 올랐었는데 2017년도 하반기에 결국에는 풀어주진 않았고요. 최근에 근데 뭐 PC 한도도 이제 풀어주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내년 3월에 이 웹보드
규제도 일몰되고 다시 풀어줄 수 있지 않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PC의 결제 한도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규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 질병 코드 분류 이런 이슈도 좀 있어서 그게 이제 된다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업체들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 대표 웹보드 업체는 NHN과 네오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최근에 가장 현안 이슈부터 그리고 보시는 종목들도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 이제 게임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탑픽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작년이 가장 게임사들이 작년 하반기가 특히나 암울했었습니다. 뭐 신작들도 계속 지연이 됐던 측면들이 있었고, 기대했던 판호는 뭐 연말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도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사실 중국 시장도 조금씩은 그나마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지연됐던 신작들도 하나둘씩 나오면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탑픽은 아무래도 게임주가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대작이 나올 수 있는 NC소프트 연말에 리니지 2M을 보고 좀 사놓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 네오이즈도 계속 괜찮다. 중소형 주 중에서는 네오이즈를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게임 쪽은 이 신작 출시 외에는 뭐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는 건가요? 물론 모멘텀 측면에서는 신작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기존 게임 매출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게임 산업 자체를 굉장한 큰 성장 산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는 못했거든요. 2017년도에 모바일 MMORPG 시장이 개화되면서 그때 이제 뭐 70% 이상의 성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MMORPG들이 너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신작이 나오면 기존 MMORPG나 기존 상위 매출 게임들은 매출이 빠지고요. 신작도 사실은 높은 순위를 길게는 유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게임 매출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게임 산업의 전망,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되는 질문이긴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인터넷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래도 게임이 낫다인데, 이유는 사실 게임 산업이 뭐 구조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잘 살펴보면 분명히 기대되는 게임들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모멘텀을 통해서 어떤 주식이 됐거는 기회는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래도 게임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문종 연구원님과 함께 게임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가 또 알찬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함께 마무리 다시 할까요? 맛집은 미슐랭 가이드, 주식은 주슐랭 가이드.